한 달 후에 저는 혼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혼이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만 당신이 생각나요. 저는 천민입니다. 아 씨는 양반 규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요? 저를 잊을 수 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아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씨는 멀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조 12년 1634년 봄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럴수록 신분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그 선을 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정갈하게 늘어선 골목 안쪽에 규원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양반가였습니다. 붉은 칠이 벗겨지지 않은 대문,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배롱나무, 행랑채까지 갖춘 저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규원은 그 집의 장녀였습니다. 21살,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배웠고 한문을 익혔으며 혼례 예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언제나 단정한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규원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된 것은 보름 전이었습니다. 집안끼리 조율이 끝났고 혼인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상대는 이름 있는 관료 집안의 차남이었습니다. 규원은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규원아, 혼례복이 거의 다 지어졌단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비단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규원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배롱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규원은 여종과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혼례 준비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촌에서 장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원에게 장터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여종이 모든 것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물건을 팔았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걸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장터를 걷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말이 끄는 수레가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피했습니다. 규원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수레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종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규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규원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수레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규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맑고 조용했으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규원을 바라보다가 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골목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등은 굽지 않았지만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규원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종이 달려왔습니다. 아씨, 괜찮으세요? 응.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놓아버린 그 손길이 왜인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구였을까? 이름도 모릅니다. 신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히 물러났을까? 왜 고개를 숙였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조선에서 가장 천하다 여겨지는 신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남자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규원은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 혼인이 정해진 규수와 신분조차 기록되지 않은 남자, 조선의 법도, 예의, 체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규원은 그 남자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계속되었고 집안은 바빴습니다. 규원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규원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혼례복에 달 놀이개를 고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종이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규원이 먼저 걸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좁은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무명옷, 조용한 걸음, 그 남자였습니다. 규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반 차림의 상인 하나가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너!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제 내 물건을 떨어뜨렸다며? 누가 책임질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 내 놈이 감히 말대꾸를 해? 상인이 남자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렸지만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천한 것이. 상인이 발로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상자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상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사람 행세를 하려고? 내 주제를 알아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어깨에 메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은 굽지 않았지만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천민이구나. 조선에서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발길질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원은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종이 규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씨, 가셔야 합니다. 저런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규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규원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던 그 뒷모습.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으로, 천민은 천민으로. 그 선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규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맑고 조용하며 무언가를 참고 있던 그 눈빛. 그 눈빛은 천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규원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혼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다니시면 괜찮아. 금방이야. 규원은 여종의 말을 자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찾는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장터 뒤편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규원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감겨 있었고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맞은 상처였습니다. 규원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씨, 다쳤어요. 규원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급히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규원은 치맛자락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에 바르는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규원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천한 것은 양반 아씨의 물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해야죠. 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규원은 보자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요. 쓰든 안 쓰든 당신 마음이에요.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는 왜 이러십니까? 규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땅에 놓인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규원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 혼인할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 천민 남자가 떠오르는 걸까요? 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 후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규원은 장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고 그녀는 그 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약을 발랐을까? 규원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규원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례에 쓸 비녀를 직접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종과 함께 다녀오너라.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고. 예, 어머니. 규원은 여종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규원은 비녀를 파는 가게를 둘러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규원은 저번에 그를 만났던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여종이 물었습니다. 아씨, 왜 이쪽으로 가세요? 잠깐 볼 게 있어. 규원은 짧게 대답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 담벼락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규원은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규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손에는 빈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감겨 있던 천 조각은 깨끗했습니다. 약을 발랐던 것 같았습니다. 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약을 쓰셨군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았습니다. 다행이에요. 규원이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네. 이곳은 아씨께서 오실 곳이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규원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아씨는 양반 규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씨,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천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입니다. 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규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씨,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규원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천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원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천한 그 남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곧 혼인할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규원의 집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규원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확정되었네. 다음 달 보름이라네. 좋은 날이군. 서둘러 준비해야겠어. 규원이는 참 복이 많아.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으니. 규원은 문 앞에 서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다음 달 보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면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규원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붉은 혼례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규원은 혼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여미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규원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의 장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규원은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규원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규원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씨, 이 시간에 왜?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규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달 후에 혼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혼인해요. 집안이 정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만 당신이 생각나요. 아씨,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규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천민입니다. 아씨는 양반 규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씨,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그것이 아씨를 위한 길입니다. 당신은요? 저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규원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민이었고 그녀는 양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보름, 이제 20날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더욱 바빠졌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규원의 방에는 혼례 준비물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규원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혼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저고리와 치마, 금실로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옷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규원의 눈에는 그것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규원은 혼례복의 소매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규원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그녀는 강림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 천민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사람. 규원은 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규원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혼례에 쓸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종이 함께였지만 규원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규원은 좁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저번에 그를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여종이 물었습니다. 아씨, 왜 여기 서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규원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강림이 서 있었습니다. 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림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양반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옷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옷을 더럽혔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죄송합니다. 강림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양반 남자가 발로 강림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강림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놈 같은 천민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양반 남자가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규원은 그 순간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규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양반 남자도 멈춰 섰습니다. 규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양반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규수께서는 누구시오?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양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람? 저건 천민이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요. 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들어 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강림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규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종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씨, 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규원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양반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천민 주제에 양반 규수가 나서게 만들다니. 내 죄가 더 무겁구나. 규원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규원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규원이 나서면 나설수록 강림은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천민이 양반 규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규원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규원은 장터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림이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규원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강림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씨, 왜 또 다쳤어요? 규원이 물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상처가 있잖아요. 강림은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해요. 규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께서 왜 사과를 하십니까? 제가 나서서 오히려 당신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강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원래라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천민이고 아씨는 양반이십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씨, 이제 정말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씨께서 저와 가까워지실수록 아씨도 위험해지십니다. 강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혼례를 앞두신 양반 규수께서 천민과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씨의 혼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림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그것이 아씨를 위한 길입니다. 규원은 고개를 들어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잊을 수 있어요?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강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원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강림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규원도 지금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강림은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혼례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규원의 집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규원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복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저고리와 치마, 금실로 수놓은 꽃무늬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규원의 눈에는 그것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규원은 혼례복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도 보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규원은 결심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규원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규원은 치마를 여미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규원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의 장터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돌바닥에 울렸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담벼락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규원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강림은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규원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강림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규원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규원은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또 오셨습니까? 강림이 물었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강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후에 저는 혼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등을 규원에게 돌린 채 말했습니다. 아씨는 멀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를 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씨를 위한 길입니다. 강림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규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떨림을. 당신도 저를 잊을 수 있어요? 규원이 물었습니다.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등을 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규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도 몰라요. 강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강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규원이 물었습니다. 강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도 아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입니다. 신분도 없고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씨는 양반 규수이십니다. 좋은 집안으로 혼인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강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줄 수 있어요? 당신 이름이요. 강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림입니다. 강림. 규원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새기듯이 제 이름은 규원이에요. 강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규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작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강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강림에게 들렸습니다. 강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원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강림은 그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규원.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강림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의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면 규원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강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미는 양반 규수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는 신분이란 것이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이었고 그는 천민이었으며 규원은 양반 규수였습니다. 강림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습니다. 달빛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규원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강림. 그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고 강림은 그저 기억 속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어져도 그 이름만은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달은 계속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달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허락받지 못한 두 세계의 만남.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이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